네, 여러분 저 세 번째 시간 경찰 행정법 파트 경찰 조직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시험 출제 예정에 경찰 행정법이 35% 14문제 출제되죠. 그 14문제 안에 경찰 조직법, 경찰 공무원법, 경찰 작용법 다 합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작용법 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경찰학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경찰 관련 작용법이 있고 일반 행정 작용법이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하여튼 35%가 쏟아져 나오는 이 경찰 행정법 조직법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법. 자, 먼저 조직법 개설에서 그 동그라미 2번에 국자법, 우리 조직법이 이제 경찰법 국자법이죠. 국자법이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공식적인 약칭은 경찰법이죠. 근데 이제 경찰법이라고 하면 이 개정 전 경찰법하고 헷갈리니까 그냥 강의 때는 그냥 국자법이라고 그냥 표현합니다. 책에도 국자법이라고 써놨네. 네. 이게 공식 약칭은 아닙니다. 공식 약칭은 경찰법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써놓은 것이고 우리 조직법인 국자법 안에 국자법 1조에 민주성과 효율성 거기다 규정을 해놨죠. 왜 그래? 이 민주성과 효율성 또는 민주성과 능률성이 행정의 양대 이념이거든요. 행정의 양대 이념 또는 행정 조직의 양대 이념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도 행정 조직이거든요. 행정 조직, 행정부 안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의 양대 이념을 우리 조직법 1조에다 이제 넣어놨고요. 거기 3번은 판례인데 헌재 결정인데 헌재 판례인데 이 3번 헌법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라고 헌법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나오나? 안 나오나? 이 3번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1991년 경찰법 제정되고 경찰청 출범하고 그다음에 저 경찰 헌장 제정하고 이 1991년 경찰법 제정한 거 이것을 우리 경찰의 시대 구분할 때 엄청 중요한 사건으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왜 그래? 그동안 완전 그 내무부의 보조 기관으로서 그 흔적도 없던 경찰이 별도로 행정관청으로 별도로 떨어져 나온 것이 별도 내무부 외청으로 떨어져 나온 것이 이 1991년 경찰법이거든요. 그래서 1991년 경찰법이 우리 경찰한테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법률이죠. 근데 그 경찰법 제정될 때 날치기로 통과됐거든. 그 날치기가 꼭 경찰법 때문이 아니라 경찰법하고 국가보안법 개정 법률하고 함께 날치기로 통과됐거든요. 그때 국회의장도 아니고 국회의장이 그랬나 국회 부의장이 그랬나 막 도망다니면서 막 국회 안에서 국회 회의장 안에서 야당이 막 반대하니까 막 물리적으로 막 반대하고 막 밀고 막 그러니까 막 도망다니면서 그 안에 진짜 도망다니면서 의사봉 가져오라 해서 의사봉 도망다니면서 빵빵 이렇게 찍었어요. 진짜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야. 그렇게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니까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뭐 조직법인데 뭐 국민들하고 뭔 상관이 있냐. 너의 기본권하고는 상관이 없다. 각하쳐버렸습니다. 그 각하친 논리가 이겁니다. 경찰법은 경찰에 대한 조직법으로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냐고. 그래서 헌법재판 자체를 그냥 각하시켜버린 그 결정이 이 헌재 결정이고요. 자, 아래 행정 주체하고 행정기관이 나옵니다. 자, 행정 주체가 있고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은 행정 주체의 기관들입니다. 행정기관은 행정 주체의 기관이야. 자, 행정 주체가 뭐냐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거. 그게 뭐야? 사실은 사람이죠, 사람. 원래 사람인데 사람하고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이제 법인, 법적 사람이죠. 이 행정 주체는 법인격이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국가의 법인격은 대한민국 딱 하나입니다. 국가의 법인격은 대한민국 딱 하나예요. 그래서 하여튼 국가의 법인격은 대한민국 딱 하나야. 모든 국가 관련된 행위의 법적 효과는 딱 대한민국 하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세상이 복잡해져서 이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면 지방자치단체도 하나하나 각각 법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도 법인격이 있고 강동구도 법인격이 있고 다 그렇게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또 법인격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 하나,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또 하나씩 법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주체는 뭘 말해? 법인격을 가진 국가. 우리 경찰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가만 경찰 행정 주체였죠.
경찰 관련된 행위의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것이 우리는 국가경찰제도로 운영돼 왔으니까 제주 자치경찰 빼면 국가만이 경찰 행정 주체였죠. 근데 지금 자치경찰제가 이제 시행됐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게 도입돼서 자치경찰제가 막 이해하기 어렵게 도입됐어. 그러나 어쨌든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으니까 이제 시도도 경찰 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행정 주체라고 하면 행위의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딱 하나고 이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다 행정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경찰 행정의 주체는 원래 국가 경찰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국가만 경찰 행정의 주체였었는데 2021년도에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서 자치단체도 시도 각각의 시도도 경찰 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행정 주체는 의가 중간에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행정 주체라고 하고요. 경찰 행정의 주체는 이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니까 지방 자치단체도 거기 경찰 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행정기관은 행정 주체의 기관들입니다. 왜 그래? 행정 주체가 말이 행정 주체지 추상적인 것이거든. 우리 머릿속에서 지어낸 것이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 우리끼리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니까 대한민국인 것이지. 여러분 우주적 관점에서 봐보세요. 대한민국이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끼리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우리끼리 이걸 국가라고 부르고 우리끼리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질이 없죠. 실체가 없죠. 그 실체가 이 기관들입니다. 기관들. 자, 그래서 행정관청은 원래 의사표시를 할 때 이 법 주체 행정 주체의 명의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행정에 관해서 의사표시를 할 때 그래서 법 주체 국가 이름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한민국 이름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그러나 일정한 작용들은 국가의 이름으로 해버리면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국가라면 대한민국이 뭐예요? 그냥 실체가 없는 거지. 대한민국이지 그냥. 그래서 국민 편의적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일정한 기관한테 국가의 의사를 자기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행정청 또는 행정관청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외적으로 처분을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대외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 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안에서는 경찰청장, 시도청장, 경찰서장 이름으로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이름으로 하지 않고 경찰서장 명의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하잖아요. 시도청장 이름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시도청장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처분을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이 행정청 또는 행정관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정관청 기억의 중간에 행정 주체를 위해서 이 행정 주체의 의사결정을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이 행정청, 행정관청이라고 합니다. 쉽게는 그냥 처분을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안에서는 경찰청장, 시도청장, 경찰서장이 경찰 행정관청이고 아래 디귿에 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아닙니다. 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우리 지역경찰 관서장이라고 이름 붙여서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역경찰 관서장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행정청, 행정관청은 아닙니다. 지구대장 파출소장 이름으로 처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니고 저 밑에 당구장에 소청심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관청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 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재결하죠. 재결 결정. 그걸 누구 명의로 할까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할까요? 소청심사위원회 명의로 할까요? 소청심사위원회 명의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합의제 행정관청이죠. 합의제 행정관청이 있고 도기명 행정관청이 있는 것이죠. 통상적으로는 도기명 행정관청이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경찰청장, 시도 경찰청장 이렇게 딱 그냥 그 하나 이름으로 그냥 하죠. 그러나 합의제 행정관청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그냥 위원장일 뿐이고 행정관청은 소청심사위원회 자체가 행정관청인 것이죠. 그래서 합의제 행정관청은
소추임사위원회 자체가 합의제 행정관청이고 대조로 의사표시를 할 때도 대조로 처분을 할 때도 소추임사위원회 명의로 해야 되는 것이지 위원장 명의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서 만약 그 지문에 소청심사위원회 뭐 이렇게 뭐 해서 재결을 할 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재결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왜냐 합의제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원회 명의로 하는 것이지 위원장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자문기관이 있고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그럼 자문기관은 뭐 의결기관은 뭐예요? 자, 원칙적으로 의결기관은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되고 의결의 결과에 행정청이 기속됩니다. 이게 의결기관이에요. 자문기관은 자문을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돼. 다만 법에 거치라고 돼 있으면 거쳐야 되죠. 자문기관은 법에 규정이 없으면 그냥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돼요. 근데 법에 규정이 법에 거치라고 하면 거쳐야 되죠. 그러나 거쳤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자문기관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문만 받을 뿐이에요. 그냥 참고해서 결정은 자기 맘대로 하면 되는 것이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자문기관의 자문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게 이제 자문기관입니다. 대신 자문 자체를 거쳐도 되고 거쳐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법률상 자문 절차를 거치라고 하면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때 거치지 않았으면 위법인 것이고요. 그래서 자문기관에 속하는 것이 전차공무원 인사위원회, 경찰 인권위원회, 뭐 경찰발전위원회 이런 것들이 자문기관이고요. 자, 의결기관은 거기 행정관청 의사를 구속하는 의결을 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의결기관이라고 하는데 하나 숨어있는 표현이 그 디귿에 반드시 거치기도 해야 돼요. 반드시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의사에 기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회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제 위법한 것이고 징계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징계를 하면서 승진심사를 결정하면서 위원회 거치지 않고 승진시켜줘. 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에 이 의결기관을 참여기관이라고 하는데 의결기관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했어. 무효입니다. 무효.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징계를 하면서 그냥 기관장이 맘대로 그냥 야씨 너 정직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징계위원회 반드시 거치면 징계위원회 의사에 또 기속되죠. 그것이 바로 의결기관이에요. 자, 집행기관은 행정 주체 자체가 추상적인 거잖아요. 대한민국 뭐 서울시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는 공무원 하나하나를 집행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는 그냥 경찰 계급 하나하나 그 공무원 하나하나를 집행기관이라고 하고요. 법적인 시각에서는 공무원 하나하나가 다 집행기관인 것이죠. 보조기관이 있고 보좌기관이 있죠. 보좌기관은 기관장의 행정청의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것. 그것이 이제 보좌기관이고 실제 행정청을 도와서 주력의 업무를 하는 것이 이 보조기관이죠. 그래서 보조기관은 우리 안에서 차장, 국장, 부장, 과장, 계장 이런 것들이 보조기관이고 뭐 담당관 이런 것들이 보좌기관이죠. 그래서 우리 경찰청 안에서도 국관이라고 하죠. 국장급 부서가 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관이 있죠. 보조기관은 국으로 하고 보좌기관은 관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감사관, 경무인사기획관 또 뭐 있지? 하여튼 관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관들은 다 주력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장의 업무를 보충시켜주는 거, 업무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거. 보조기관은 주력 업무를 하는 거, 기관장을 도와서 주력 업무를 하는 거. 그것들은 이제 국으로 다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자, 오른쪽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조가 자치경찰제 도입 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끝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래? 여기 주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시책, 이 치안 시책이죠. 치안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자, 자치단체에게도 치안 시책 수립 시행 의무를 지워줬으니까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도 국가 경찰을 운영하니까 치안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자치단체도 치안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제 도입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강행 규정으로 끝에 수립 시행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걸 보시라는 거. 그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시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면 엄청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자치단체도 치안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니까 자치경찰제 도입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34조 35조는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4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때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자 국가는 자치경찰 관련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고요. 자 35조 시도지사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그때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됐는데 국가는 이 자치경찰 관련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고 이 시도지사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 이 뭐냐면 원래 국가의 업무였잖아요. 자치단체한테 또 넘겼잖아요. 그러면 또 넘긴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임의 논리랑 똑같은 것이죠. 유임을 하면 뭐 인력 예산도 함께 넘겨야 되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또 넘긴 측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고 떠넘김을 받은 측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생각하고 반대야 반대. 생각하고 반대인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맞습니다. 이게 넘긴 쪽에서 재정적 지원 해줘야지. 일을 떠넘겼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아래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국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이고 34조 이게 정부조직법입니다. 정부조직법 34조 행정안전부에 파란 표시로 치안 경찰이 없다. 제가 이걸 표시를 해놨습니다. 뭐냐?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무에 경찰 치안 업무가 아예 없어요. 이게 입법권자 마음이죠. 입법권자 마음입니다. 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무에 치안 업무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안 넣었어. 안 넣은 것은 경찰 임무는 오로지 경찰청장이 다 알아서 하라고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행정안전부 안에다가 왜 넣어놨어? 국가기관이 일을 하려면 대통령령도 만들고 부령도 만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청은 부령을 못 만들어. 그래서 부령을 만들려고 하니까 부 안에 들어가야지. 그런 측면에서 부 안에다 넣어놨을 뿐이지 이 행안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뭐 일정한 임명권에 조금 관여하고 장관으로서 그렇게 할 뿐이지 본연의 경찰 사무에는 아예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이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이게 뭐랑 달라? 기재부 장관 이 정부조직법에서 기재부 장관을 보면 기재부 장관 소속 하에 외청으로 국세청, 관세청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업무가 기재부 장관 업무에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경찰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이 사이에서는 그렇게 안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사무 관련해서 방방 뜨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데 지금 방방 뜨고 있죠. 미친놈이죠. 미친놈. 미친놈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법률가인데 법률가가 법을 보면 딱 아는 거지. 아는데 우기는 거. 그러면서 자 먼저 34조 행정안전부의 업무에 경찰이나 치안은 없습니다. 자 5항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해놨어요. 그리고 6항에 세부적인 것은 따로 법률을 정하는데 그 따로 법률을 정하는 그 법률이 국자법이죠. 국자법. 그리고 그 아래 이번 행안부 장관이 미친 짓을 해가지고 이 행정안전부 직제에다가 경찰국을 넣어놨습니다. 아니 행정안전부 담당 업무에 경찰 사무가 없는데 경찰국을 왜 만들어 놓냐고요. 근데 어쨌든 직제에다가 경찰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직제 제4조 하부 조직에 경찰국을 거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경찰국 넣어놨고 자 13조의 2 경찰국에 경찰국장 치안감으로 하고요.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라고 해서 우리 이제 국자법에 장관이 나오는 사항들을 싸그리 해서 여기다 넣어놨어요. 뭐 특별히 다른 것을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 국자법에 장관이 나오는 사항들을 싸그리 추려가지고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혹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저 4호에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의 임용 제청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총경 이상이죠. 왜 그래? 총경 이상은 대통령이 임용하고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이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총경 이상 대통령이 임용할 때
이 저기 장관이 제청해서 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임용하죠. 그래서 그때 그 사항을 이 경찰국에서 그런 업무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이걸 만들어놨어요. 또 행정안전부령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지금 행안부 장관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1조 목적을 보시면 끝에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기 해경청장은 안 들어가죠. 해경청장은 해양수산부 소속이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살짝 넣어놓으면 깜빡 헷갈립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생각하시고, 자, 경찰청장, 소방청장, 경찰청장이 타겟이죠. 그죠? 경찰청장이 타겟입니다. 이게 경찰청장한테 확실히 너 내 밑에 사람이라는 걸 알아라 라고 하려고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2조에 중요 정책사항 등 승인 및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자, 1항은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리 승인이죠. 원래 승인이라는 것이 별도의 표현 없으면 미리 승인 받는 것이 승인이죠. 사전 승인이고. 자, 2항과 3항이 보고인데, 보고는 특별한 표현 없으면 사후 보고입니다. 원래 승인은 사전 승인이고 보고는 사후 보고예요. 그러나 법령에서 별도로 뭐 미리 해라, 뭐 사후 해라 라고 하면 또 법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법령에 특별히 다른 설명 없이 승인이라고 하면 사전 승인이고, 특별한 설명 없이 보고라고 하면 사후 보고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승인은 미리 승인. 근데 보고는 2항은 미리 보고, 3항은 보고입니다. 보고. 그러니까 1항의 미리 승인은 이렇게 보고해서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고, 2항의 미리 보고는 그냥 사전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승인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전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3항의 보고는 사후에 보고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세 가지로 미리 승인, 그 다음에 미리 보고가 있는데, 그것을 승인, 미리 보고 이렇게 숙지하는 것이죠. 승인, 미리 보고. 그래서 승인의 승자를 따서 승기국제, 그 다음에 미리 보고에 미리를 따서 미리 회출, 이렇게 숙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기국제, 미리 회출 이렇게 해버리면, 승인은 어차피 사전 승인이니까, 승인은 여기 이제 표현 미리라는 표현까지 있지만, 미리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승인은 사실은 아무 표현 없으면 사전 승인이거든요. 그래서 승기국제,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기본 계획, 그다음에 국제가 들어간 것들, 그다음에 미리 회출, 미리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회의 출장이죠. 다만 여기서 국제 회의가 나와. 근데 지금 승기국제 미리 회출이니까 이 기국제하고 회출하고 경합되는 것이 있으면 이걸 미리 적용하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좀 이상한가? 네. 자, 승기국제 갖고 미리 회출이 있는데, 이거 승인 사항이고, 승인이 이제 미리 승인 사항이지만, 그다음에 미리 회출, 회의 출장은 미리 보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겹치는 게 있어. 이 국제하고 회의가 겹치는 것이 국제회의가 있어. 근데 겹치는 것은 미리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미리 회출에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을 해 주시고요. 자, 3조하고 4조에서 예산에 관한 사항, 법령 질의 회신 받았으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출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자, 대신 5조의 정책협의회는 장관은 그때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최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왜 개최할 수 있다야? 협의회 개최할 일이 없어. 아니, 경찰사무 경찰청장이 다 알아서 하는데 뭔 협의회를 개최할 일이 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협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강행 규정을 해놓으면 불능규정이에요. 불능규정. 협의회 개최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렇게 연상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 치안사무 경찰청장이 다 알아서 하는데 뭐 협의회 개최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적인 규정을 해놨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국경찰위원회로 넘어가 보시면, 자, 먼저 목적 근거의 설치 목적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국경찰위원회가 왜 민주적 통제지? 여러분, 국경찰위원회 위원이 누가 되는 거죠? 국민 중에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땐 막 잘난 사람들이 거기 위원이 되는 거지만,
국민 중에 위원을 만드는 거죠. 경찰관이 아닌 국민을 위원으로 만들어서 국민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경찰과 경찰청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민주통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보장. 우리 경찰이 최고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국가경찰위원회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국민의 대표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경찰의 행위를 할 때 그거를 바로잡아 견제, 통제하는 것이 국가경찰위원회 주요 설립 목적입니다. 그래서 민주적 통제, 정치적 중립성 보장 이것이 설치 목적이고요. 자, 근거 성격을 보시면 국자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근거는 국자법인데 소속은 행정안전부입니다. 국자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소속은 행정안전부예요. 그래서 첫 뒤에 행정학 파트 경찰 통제 가보면 이 국가경찰위원회를 내부 통제라고 봐요, 외부 통제라고 봐요? 외부 통제라고 봅니다. 왜? 비록 국자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소속 자체가 경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소속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의한 통제를 외부 통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 소속으로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통제도 외부 통제로 봅니다. 어쨌든 행정안전부에 설치가 되고, 자, 유형구성. 이 유형구성이 시험에 엄청 나오죠. 유형구성 밑에 임기, 신분보장 하여튼 유형 관련된 사항들 뭐냐 뭐 매년 나옵니다. 매년. 자, 위원 7명이고요. 위원장하고 5명은 비상임이고 위원 중에 1명이 상임이죠. 그 상임위원이 정무직입니다. 위원장은 정무직이 아니에요. 정무직이 통상 그냥 장차관 정무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위원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상임위원이 정무직 차관급, 우리 경찰청장이랑 똑같은 급이에요. 이 상임위원이 정무직 차관급이고 이 상임위원이 통상 경찰 출신이 하죠. 아래 위원 임명이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근데 밑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요. 그 위원도 이제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이상하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위원장은 호선이 뭐죠? 위원들끼리 그냥 서로 정하는 것을 호선이라고 합니다. 자, 위원장도 위원 중에 위원장이죠. 그래서 위원장도 위원이 될 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고 위원으로 임명된 다음에 위원장이 될 때는 서로 그냥 정하는 거, 서로 그냥 어느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허수아비죠, 허수아비. 아니 호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적인 주인은 상임위원이죠. 실질적인 주인이고 형식적으로는 위원장이 주인이고 뭐 그렇습니다. 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상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리합니다. 즉 최우선적인 위원장 대리권자가 상임위원이죠. 상임위원이 대빵이니까 이 상임위원이 대빵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 위원회 위원장 호선 그냥 서로 위원들끼리 서로 정하는 사항이 호손 중국인추입니다. 호손 중국인추. 그래서 호손 중국인추 호손에서 호선을 연상하시고 대신 손부터 따져야 되죠. 손부터. 그래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그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 그다음에 경찰인권위원회, 그다음에 몇몇추, 시도자경위 위원추천위원회 이런 것들이 위원장 호선 서로 정하는 거에 속합니다. 그래서 호손 중국인추 숙지해 주시고요. 아래 자격을 보시면 국가경찰위원회 자격에 제가 두 가지를 넣어놨어요. 두 가지 넣었는데 실제로 엄격하게 국가경찰위원회 자격 요건은 1번 하나입니다. 1번. 위원 중 2명은 법관이죠. 2번은 자격요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력 규정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은 아닌데 그냥 자격요건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그냥 거의 같이 넣어놓은 것 뿐이에요. 뭐 자격요건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거 두 개를 두 번째 것이 자격요건 아니다.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2명은 법관 이것이 엄격한 자격요건이고 특정성이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거 이것은 노력 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 특정성이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어디에 있어? 국경위, 자경위도 똑같습니다. 자경위도 특정성이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비슷한 규정이 하나 더 있어요. 어디 있냐면 경찰인권위원회에 있죠. 경찰인권위원회에서는 특정성이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죠. 왜 그래? 인권이니까. 인권에 있어서 여성 인권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강행 규정으로 넣어놓고 대신 국가경찰위원회 그다음에 자경위 여기서는 여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노력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냥 제 말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비판이 많아요. 실제 국경위하고 자경위하고
노력 규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성 위원이 거의 없어요. 한 명 정도 그냥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그래서 시도 자격이 처음 도입될 때 비판이 엄청 많았어요. 언론에서 그냥 딱 나왔어. 이 처음 출범하면서부터 그냥 법을 지키지 않는다. 법에 특정성이 10분의 1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라고 하는데 각 시도 자격이 보면 한 명씩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판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야, 노력했어. 노력만 하라며. 노력만 엄청 하고 가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행 규정이 아니라 노력 규정으로 돼 있다. 국경이 자경이 다 노력 규정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래 결격 사유가 당원, 당적, 선거공지, 그다음에 경검, 국군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지나지 않았어. 그러면 결격 사유입니다. 즉 3년이 지나야만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경찰 출신이 국경위원 되는 것이 국경이 상임위원 주로 되죠. 그래서 통상 태극무궁화, 왕별을 공식 명칭이 태극무궁화입니다. 태극무궁화 3개 치안정감 출신들이 보통 국경찰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가죠. 근데 퇴직 3년 이내는 못 가. 그래서 이 치안정감, 태극무궁화 3개 치안정감이 자기가 딱 봐서 상임위원 가려고 하면 연차를 봐야지. 자기 관두가 통상적으로 자기 관둘 때 누군가가 상임위원으로 딱 가. 그때 관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왜냐? 3년 기다리면 임기가 3년이고 3년 이내 안 되니까 내가 3년 기다리면 그 사람은 3년 뒤에 관두니까 아다리가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다리가 맞는 사람 중에서 상임위원을 노리는 사람은 다른 직책을 받지 않아요. 왜? 퇴직한 다음에 예우를 해줘가지고 자리를 주는데 한 사람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또 주면 안 되니까 상임위원 할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문을 내는 거죠. 내가 저 상임위원 자리 노리기 때문에 다른 자리에 안 간다니? 그러면서 딱 3년 기다렸다가 딱 상임위원 차고 들어가는 것이 상임위원 자리입니다. 3년 동안 못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둔 다음에 3년 기다리는 거죠. 다른 직 안 맞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낚아채는 자리가 이 상임위원 자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이 국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요. 자, 임기는 3년 연임할 수 없습니다. 자, 먼저 3년. 원래 위원회 위원 임기가 통상 2년입니다. 2년. 근데 이제 위원회 위원 임기가 3년인 상황이 밑에 삼국자 소중이에요. 그래서 밑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위원 임기 3년인 게 통상은 2년인데 3년인 게 삼국자 소중, 국경위원, 자경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그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임기가 3년이고요. 자, 연임할 수 없음. 연임할 수 없음이 우리 경찰학 안에서 딱 3개입니다. 연임할 수 없음. 연임 불가가 국경위원, 그다음에 자경위원, 그다음에 경찰 인권위 위원장. 이 딱 3가지만 연임 불가입니다. 경찰 인권위원회 위원은 2차례 연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인권위원회는 위원장한테는 야박하고 위원한테는 후한 것이 이 경찰 인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연임 불가가 딱 이 세 개입니다. 중임 불가는 중임할 수 없다. 중임 불가는 경찰청장, 그다음에 국수본부장 딱 2가지입니다. 다만 조금 범위를 넓히면 이제 해경청장도 여기 들어가고요. 해경청장도 여기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연임할 수 있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든 그렇죠. 통상. 예. 자, 그 신분보장을 보시면 신분보장. 자,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서 면직되지 아니합니다. 이게 신분보장 규정이죠. 신분보장 규정. 자, 근데 면직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장관의 의결 요구에 의해서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면직 절차를 규정해 놨죠. 자, 이 면직 절차에 청장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처위에서 임명할 때도 청장은 개입하지 않아. 왜 그래? 국가경찰위원회가 주요 역할이 경찰청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잖아요. 근데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위원회 임명이나 면직에 관여하면 국가경찰위원회 위원들이 경찰청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이나 면직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회의를 보시면 정기회의가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하고요. 자, 임시회의가 위원장, 그다음에 중간에 위원 3인 이상, 장관, 청장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이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장이 국가경찰위원회에 가지고 있는 권한은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 그 다음에 저 맨 밑에 심의 의결권 맨 끝에 안건을 회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임시회의 소집 요구도 뭔가 안건을 가지고 임시회의 소집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회의 안건 올리는 거 정도는 경찰청장이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죠. 임시회의 소집 요구하고 그다음에 심의 의결 맨 뒤에 회의 안건 정도 올리는 거, 이 정도를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회의 임시회의 오른쪽 옆에 이렇게 좀 적어 주시죠. 임시회의 오른쪽 옆에다가 자경위는 임시회의 소집 요구를 누가 할 수 있죠? 자경위는 지금 국경위는 위원 3인 이상이지 않습니까? 자경위는 위원 2명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국경위에서 장관이, 자경위에서는 시도지사죠. 시도지사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회의 소집 요구. 자, 그 다음에 국경위에서 청장이 자경위에서 시도청장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시도청장 들어가 안 들어가? 예, 시도청장이 안 들어가요. 시도청장 X 이렇게 쳐 놓으십시오. 그래서 왜 그래? 국경위하고 경찰청장하고 관계하고 자경위하고 시도청장 관계가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 국경위하고 경찰청장 관계는 대등 관계입니다. 서로 그냥 견제하는 관계예요. 근데 시도 자경위하고 시도청장 관계는 자경위가 시도청장을 완벽히 지휘 감독하는 상급 기관이에요. 그래서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을 시도청장한테는 주지 않았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은 경찰청장한테 주어지는데 시도자경위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은 시도청장한테는 안 주어져요. 대신 이 시도청장은 자경위 관련해서 뭘 할 수 있어? 회의를 할 때 안건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안건 부인. 그러니까 저 경찰청장 심의 의결권 맨 끝에 있는 거, 경찰청장 여기 지금 101페이지에 맨 끝에 9호 맨 끝에 9호에 장관 청장이 회의할 때 안건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시도청장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은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하급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경위의 하급 기관이기 때문에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 주지 않았습니다. 자, 운영을 보시면 국경위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합니다. 소속은 행정안전부인데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해요. 골 때려요. 그래서 우리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안에 국가경찰위원회 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나가 있어? 우리 원래 경찰청 안에, 경찰청 청사 안에 이 국가경찰위원회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청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가지고 외부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근처에 건물 2개 빌려가지고, 큰 건물 2개 빌려가지고 국가경찰위원회 씁니다. 거기에 우리 경찰관들이 국가경찰위원회과, 기획조정관실 국가경찰위원회과가 거기에 나가서 사무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해요. 소속은 행정안전부인데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하고요. 자, 3번에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끝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합니다. 위원장이 동그라미 쳐주시고, 우리 머릿속에 위원장이 허수아비잖아. 그죠? 상임위원이 실질적인 대빵이고 위원장이 허수아비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위원회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어쨌든 형식적인 대빵인 위원장이 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위원장이 비록 힘은 없지만 또 들어가 있는 곳도 있는 것이죠. 자, 제2요구. 행안부 장관은 심의 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에다가 위법 X라고 써주세요. 이게 사유가 위법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사유가 폭넓어. 위법이면 딱 위법된 사항만 들어가니까 좁잖아요. 범위가. 근데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는, 즉 제2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엄청 넓게끔 해놨어. 그래서 이 국가경찰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견제이유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때 주로 얘기하는 것이 뭐요? 이 행안부 장관의 제2 요구권 때문에 국가경찰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강력하게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제2 요구권이 위법에 한정되지 않고 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는, 즉 넓은 이
문 표현으로 규정을 해놨다는 거 아시고 10일 이내 재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7일 이내 재해결해야 되고요. 자, 심의 의결권 다음 각호의 사항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1, 2, 3, 4를 보시면 국가경찰 사무예요. 이게 옛날에는 경찰 사무였거든요. 근데 자치경찰제 도입되면서 이게 국가경찰 사무로 바뀌었어. 왜?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 자경위가 따로 있잖아.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 사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죠.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 자경위가 하니까. 그리고 4호가 국가경찰 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국가경찰 사무 외에요. 외에.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다른 국가기관이 국가경찰 사무 관련해서 이 원조를 요청하면 우리 매뉴얼대로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으면 안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을 받았는데 그것이 국가경찰 사무 외에 관한 것이면 그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이상한 걸 시켰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경찰 사무 외에 타 국가기관이 뭘 요청을 해왔어. 그러면 국가경찰위원회 반드시 심의 의결을 거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이상한 걸 요청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국가경찰 사무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냥 도와주면 돼. 도와줄 수 없으면 그냥 거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국가경찰 사무 외에 뭘 도움을 요청하면 그것이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상한 요청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라고 해놓은 것이고요. 자, 5호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입니다. 즉 이 표현이 뭐예요? 경찰이 제주자치경찰을 원조해 주는 것이죠. 반대로 제주자치경찰이 우리 경찰을 원조해 주는 것처럼 표현하면 틀립니다. 이게 그 반대로 해서 틀린 지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 즉 경찰이 제주자치경찰 도와주려면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 반대로 적으면 틀린 지문입니다. 9호에 그 밖에 행안부 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해서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붙인 사항, 즉 회의 안건을 붙이는 것에 경찰청장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이나 면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대신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또 회의가 있을 때 회의 안건 정도 붙일 수 있는 권한이 경찰청장한테 있습니다. 자, 이 9호 관련해서 시도자경위는 이 안건 붙일 수 있는 것이 시도지사, 시도청장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도청장이 시도자경위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은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안건 정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임시회의 소집 요건은 없죠. 그것은 안 줘놨고요. 자, 넘어가서 경찰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청장. 자, 지휘를 보시면 2번에 치안총감. 자, 임기 2년 중임할 수 없죠. 우리 안에서 경찰학에서 중임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경찰청장하고 국수본부장하고 밖에 없습니다. 저 해양경찰법으로 가면 해경청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경찰청장, 국수본부장 중임할 수 없다. 자, 3항에 탄핵 대상이죠. 이 탄핵 대상인 것이 국수본부장도 똑같습니다. 국수본부장도 탄핵 대상이고요. 자, 임명을 보시면 국가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국동이죠. 국동. 그 위에다가 국동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이게 뭐냐면 국가경찰위원회 추천인지 뭔지 좀 이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그거 틀리게 해서 시험 문제 나와. 근데 국동 그러면 이제 국동이 어디에서 국동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다 국동이라고 적어 놓으면 또 기억납니다. 그래서 국동 이렇게 하나 좀 적어 놓으시고 자, 국경이 동의를 받아서 장관 제청으로 총리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아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대상이에요. 국수본부장은 아닙니다. 국수본부장은 탄핵의 대상인 것은 경찰청장이랑 똑같아. 탄핵 소추의 대상인 것은 경찰청장이랑 똑같은데 인사청문회는 경찰청장만 인사청문회 거치고 국수본부장은 인사청문회 거치지 않습니다. 자, 아래 수사 지휘를 보시면 자,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없게 해놨어요. 오케이? 여러분 지금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는데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으면 자치경찰 공무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치경찰 공무원이 있어? 없어. 제주자치 2006년도에 도입한 제주자치경찰만 자치경찰 공무원이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도입한 거 관련해서는 자치경찰 공무원이 없어요. 그냥 국가경찰 공무원이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자치경찰제 도입한 것은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한 것을 자치경찰제 도입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의 입장에서는 수사권을 가져오면서 자치경찰제가 왜 시행됩니까? 수사권을 가져오면서 경찰이 공룡 조직이 되니까 공룡 조직이 되지 말라고 해서 경찰을 쪼개된다고 해서 자치경찰제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머리 잘 써가지고 머리 잘 써가지고 실제로 권한 거의 안 뺏기고 수사권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한번 시행되면 이제 향후에 계속 일정한 시기마다 법률 개정되면서 더 뺏기겠지. 더 뺏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안 뺏기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경찰의 사무를 국가 경찰 사무, 그 다음에 자치 경찰 사무 이렇게 구분한 것이 자치경찰제 도입한 것이 돼버렸어요. 자치경찰 공무원은 없어요. 자치경찰 공무원은 저 2006년도에 도입한 제주 자치경찰 공무원이고 자치경찰 공무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국가경찰 사무 안에 수사사무가 있고 자치경찰 사무 안에도 이제 수사사무가 있죠. 그래서 사무는 크게 2대별 해놨지만 지휘감독은 크게 3원의 지휘감독 체제를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수사사무를 제외한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감독을 하고 수사사무는 국수본장이 지휘감독을 하고 수사사무를 제외한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자경위가 지휘감독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경찰청장은 수사사무를 직접 지휘감독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직접 수사 지휘감독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또 자치경찰에 대해서 지휘 명령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경찰청장이 수사에 대해서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만들어 놓고 또 예외적으로 자치경찰 사무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경우 지휘 명령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경찰청장이 수사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긴중사입니다. 긴중사.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가면 이게 비제동광이에요.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지휘 감독할, 지휘 명령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지휘 명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놨어. 그것이 비다지입니다. 비다지.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체계가 자치경찰제 도입된 체계가 국가경찰 사무하고 자치경찰 사무로 구별해놓고 그 한가운데 수사사무가 있다. 그래서 경찰청장은 수사사무하고 자치경찰 사무 관여하면 안 돼. 관여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수사사무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거 또 예외적으로 자치경찰 지휘 명령할 수 있는 것이 비제동광 비다지죠. 비제동광 비다지. 그냥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비제동광 비다지를 하면 이 그림이 떠오르시면 돼. 떠오르면 가운데 수사 예외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것이 비제동광.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자치경찰 지휘 명령할 수 있는 것이 비다지. 그래서 비제동광이 뭐냐면 비상. 아니 간단해 그냥 비상, 재난 테러, 대규모 동원 필요. 그다음에 광역화된 범죄. 그다음에 비다지가 비상, 다수시도 동일 적용 치안 정책 시행 필요. 그다음에 지원 조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제동광 비다지 이렇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지금 현재 우리 지휘 체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경찰청장이 경찰을 지휘하는데 모든 것을 지휘하지 못하게끔 자치경찰제 도입되면서 그렇게 한정을 지어놨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사 지휘, 예외적으로 자치경찰 지휘 명령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현재의 우리 경찰 지휘 체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비제동광 비다지 이렇게 숙지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비제동광 비다지를 했으면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돼요. 보고라는 것은 특별한 설명 없으면 사후 보고입니다. 근데 이 중에 딱 하나만 사전 의결을 거쳐야 돼. 맨 마지막 거 이치. 자치경찰 지원 조정을 할 때는 국가경찰위원회 보고가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 사전 의결을 받고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제동광 비다지 딱 숙지해 놓으시면 그냥 편합니다. 이 요건도 그냥 비제동광 비다지 숙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전체를 했으면 국가경찰위원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맨 끝에 거
자치경찰 지원 조정만큼은 사전 국가경찰위원회 사전 의결을 얻고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보시면 먼저 수사 지휘를 보시면 102페이지 위쪽 박스에서 세 번째 칸 수사 지휘. 자, 경찰청장은 굵은 표시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 이건 가능해요. 자, 그것은 그 아래줄 끝에 국수본부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사항에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그런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대통령령으로 오면 저 밑에 맨 밑에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경찰청장의 구체적 지휘 감독이 여기 대통령령 안에 2조에 비재똥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사변 기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2호의 재난테러 3호의 대규모 동원 필요 4호의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서 광역화된 범죄. 그래서 비재똥광이 나오는 거죠. 비재똥광. 자, 저기 그 밑에 비상사태는 전국적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 명령을 보시면요. 자,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지휘 명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2조에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밑에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 직접 지휘 명령할 수 있다. 그것이 비다지입니다. 비다지. 그래서 전지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자, 2호에 다수시도 동일 적용 치안정책 시행 필요. 3호에 지원 조정 필요. 그래서 비다지인 것이죠. 비다지. 자, 사항을 보시면 지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됩니다. 자, 보고는 사후 보고죠. 원칙적으로. 이게 아까 저 비재똥광 그것도 국가법에 규정이 있어. 보고하라고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비재똥광 비다지 다 국가경찰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다만 1항 제3호 비다지의 지조치 지원 조정의 경우에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재똥광 비다지 중에서 비재똥광 비다까지는 국가경찰위원회 보고하면 돼요. 근데 맨 마지막 지원 조정은 국가경찰위원회 사전 의결을 얻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 왼쪽에 막 넘어가고 싶어 막 왼쪽에 가운데 차장이 나옵니다. 차장이 경찰청에도 차장이 있고요. 시도청에도 차장이 있죠. 자, 그런데 경찰청 차장은 차장을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뭐 치안 정감인 것은 뭐 당연하고 대신 아래 화살표에 당구장 표시에 시도 경찰청은 차장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청은 반드시 차장이 있죠. 그래서 경찰청 차장은 둔답니다. 반드시 차장이 있어. 경찰청은. 시도청은 차장이 없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남청은 차장 없이 부장만 3명이거든요. 그래서 시도청은 차장을 두기도 하고 안 두기도 해요. 그래서 시도청을 차장을 둔다 하면 안 되지. 시도청은 차장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차장을 둔다. 시도청은 차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청 차장을 둘 수 있다라고 해놓은 다음에 어떤 시도청은 차장 두고 어떤 시도청은 차장을 안 두고 그렇게 합니다. 넘어가서 국수본부장 볼게요. 국수본부장 자 지휘가 먼저 1항 끝에 치안 정감으로 보하고요. 자 2항 중간에 경찰의 수사에 관해서 각 시도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합니다. 이 국수본부장이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지는 않죠. 왜? 국수본부가 경찰 바깥에 만든 것이 아니라 경찰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경찰청장의 부하 직원으로서 국수본부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지는 못하고요. 자 3항에 임기는 2년 중임할 수 없습니다. 청장이랑 똑같아요. 2년 중임할 수 없다. 자 4항에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이게 뭘 의미해? 이것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임기 도중에 경찰청장은 될 수 있어. 그렇게 해석합니다. 임기 도중에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 후보군에 국수본부장도 들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면 그냥 관둬야 돼. 그래서 국수본부장 비록 임기 도중에는 경찰청장이 될 수 있어. 임기 끝나면 이제 관둬야 돼. 그런데 그 취지 자체가 국수본부장을 경찰청장보다는 한 계급 아래로 해놨지만
국수본부장도 임기 2년 중임할 수 없고요. 또 탄핵 소추의 대상이고요. 이게 경찰청장이랑 비슷한 명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국수본부장 네 자리가 경찰청장보다는 한 계급 아래지만 경찰청장과 버금가는 명예가 있는 자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너 국수본부장 되면 경찰청장이 되려고 하거나 뭐 다른 거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명예롭게 소신껏 국수본부장을 하고 그냥 끝내라라는 의미에서 이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이 조항을 넣어놨고요. 자 5항에 중간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청장하고 똑같은 여러분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은 다 엄청 높은 사람들만 다 탄핵소추 대상으로 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찰 안에서는 경찰청장만 탄핵소추의 대상이었었어요. 근데 국수본부장도 거기에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만큼 국수본부장을 굉장한 명예로운 직으로 만들어 놨고요. 자 외부 임용 자격을 보시면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내부 임용할 수도 있고 외부 임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번 국수본부장 됐는데 전부 다 외부 임용하려고 했죠. 근데 다 이상한 새끼들 외부 임용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그냥 결국 그냥 내부 임용 돼버렸죠. 자 그렇게 된 것이 내부 임용할 수도 있고 외부 임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외부 임용하려고 하면 이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부 임용 자격 6번에 국수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 즉 외부 임용 자격 요건이죠.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 자격 요건. 자 10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원래 총경은 4급 상당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경찰하고 관련됐으니 경찰 국수본부장을 뽑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경찰은 조금 더 낮아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호에 판검변 10년 이상 3호에 변호사 자격 국가기관 등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한 사람 10년 이상 자 4호에 법률학 경찰학 조교수 이상 10년 이상 5호에 그 어느 하나가 10년 이상 채워지지 않아. 근데 2개 이상 근무 경력을 합쳤을 때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은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10년 이상 2개 이상을 합쳤을 때 15년 이상이면 또 국수본부장 자격 요건이 되고요. 자 아래에 외부 임용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국수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임용하는 경우 아래 하나에 해당하면 될 수 없다. 결격 사유죠. 이제 결격 사유. 자 그것이 2호의 당원 당적 3호의 선거 공직 다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다음에 4호의 공무원 판검 5호의 변호사의 국가기관 등 근무 이 사람들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수본부장이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오른쪽에 시도 작용률을 보시면 시도 작용률 자 설치 여러분 힘내세요. 기지개 한번 켜시고 지겨우시죠? 힘 좀 내십시오.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분. 예. 힘내시고 자 시도 작용률을 보시면 자 설치 자치혼자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작용률을 둡니다. 2항에 시도 작용률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타겟이 누구요? 시도지사죠. 이 시도 작용률을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지만 업무는 시도지사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죠.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전혀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구성을 보시면 1항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위원 국경이랑 이 위원 숫자는 똑같아요. 다만 상임 비상임이 다르죠. 그래서 위원장도 상임이야. 그래서 위원장 상임 또 위원 중에 한 명 상임. 그래서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합니다. 국경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만 상임이고 위원장이 상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시도작용에서는 위원장도 상임으로 만들어놨고요. 자 2번에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국경위원이랑 똑같고요. 자 3번에 이게 이제 국경위원은 없는 겁니다. 3번이. 자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 인권 문제에 관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시민단체 주로 얘기하죠. 그래서 시민단체 몫을 하나 해놨는데 강행 규정이 아니라 그냥 노력 규정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단체 출신들 이렇게 한 명씩 좀 넣고 있어요. 근데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위원 임명에
위원 임명 및 결격 사유를 보시면 자 1항에 시도자경위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근데 시도지사가 그냥 맘대로 임명해? 그렇지 않고 딱 정해놨어. 일정한 행위자가 추천 또는 지명하는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그 추천 지명권자가 추의 국교도예요. 추의 국교도. 그래서 총 7명이니까 추의가 2명, 그다음 국교도가 1명, 1명씩. 그래서 추의, 추천위원회, 그다음에 의, 시도의회에서 2명. 나머지 국교도, 국경위, 교육감, 시도지사가 1명씩 추천 또는 지명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그래서 추의 국교도 숙지해 주시고요. 자, 2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 자격이 자 판검 변경 5년 이상 근무했어야 하고요. 또는 이후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 5년 이상. 자 3호에 법률학, 행정학, 경찰학, 조교수 이상 5년 이상. 자 3항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요. 국경이랑 다르죠. 국경위 위원장은 호선하지 않습니까? 호선, 중국인, 추, 국위, 국경인데 시도자경위는 위원장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요. 상임위원은 시도자경위 의결을 거쳐서 위원 중에서 위원장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자 7항에 다음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결격사유죠. 시도자경위원 결격사유. 결격사유가 자 1호, 2호, 3호가 국경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원, 당적, 선거공직, 경검, 국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호가 따로 있죠. 4호. 근데 그것도 그냥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4호에 공무원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시도자경위원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 공무원에 교수는 안 들어가. 이 국공립대 교수는 안 들어가. 왜? 국공립대 교수는 저 자격요건에 5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국공립대 그 교수, 조교수 이상 5년 이상 이거 되는 사람을 시도자경위원으로 임명할 때는 그 전문성 때문에 임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교수 관둔 다음에 5년 이상 지나야 된다. 3년 이상 지나야 된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무원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퇴직하고 3년 지나기 전까지는 위원이 되지 못하게 한 거. 그 공무원에 국공립대 교수는 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국공립대 교수는 제외입니다. 제외. 국공립대 교수는 그냥 교수로서 자격요건만 해당하게끔, 결격에는 해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자격요건이 있고 결격요건이 있는데요. 한번 그거를 보시면 이제 국경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경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수본장이 있죠. 여기서 국수본장은 외부 임용의 경우에만 자격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결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큰 그림으로 딱 이렇게 보면 국경위원회 자격 요건은 2명은 법관 이것밖에 없어요.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자경위원회 자격 요건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5년 그다음에 그 밖에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국수부장은 10년 합이 2개 이상의 합이 15년 이상인 자 자격 요건이 해당하고요. 자, 결격 요건을 보시면 국경위원은 당원, 당적, 선거 공직, 그다음에 경, 검, 국, 군 해당하면 3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죠. 당원, 당적, 선거공직, 경, 검, 국군. 자, 자경위원은 똑같아. 당원, 당적, 선거공직, 그 다음에 경, 검, 국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결격 요건에 걸립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 더 있어. 공무원. 대신 똑같이 3년입니다. 자, 국수본부장으로 가면 국수본부장은 결격 사유가 여기 당원, 당적, 선거 공직 이거 3년은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당원, 당적, 선공증은 여기 들어갑니다. 대신 경검, 국군은 없고 대신 공무원이 들어가. 여기 공무원. 그다음에 판검도 공무원이니까 뭐 굳이 넣을 필요 없는데, 근데 어쨌든 공무원, 판검. 그다음에 변호사 자격, 국가기관 근무한 사람. 이 사람들은 1년이 들어가. 1년이. 그러니까 그만둔 지, 퇴직한 지 이탈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수본부장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수본부장을 경찰 내부 임용할 때는 그냥 경찰 공무원 그냥 딱 그냥 되면 돼요. 근데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할 때는 경찰 그만두고 1년이 지난 사람이어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걸립니다. 자,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이 결격사유 안에 국경위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공법상 결격사유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경위원은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예요. 왜 그래? 여기 자경위 위원장하고 상임위원은 지방 공무원으로 임용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방 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국수본부장은 뭘까요? 국수본부장은 경찰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예요. 왜 그래? 국수본부장은 임용할 때 치안 정감으로 임용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해버립니다. 그래서 외부 임용하더라도 치안 정감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법상 결격사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국경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니까 국공법상 결격사유, 시도자경위는 그중에서 2명 상임 2명 지방 공무원으로 임용해버리거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지방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지방 공무원법 결격사유고요. 국수본부장은 치안 정감으로 임용해버리거든. 그래서 경찰 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여러분 넘어가서 시도자경위 다음 페이지 거기 위원장을 보시면 위원장 2번에 중간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합니다. 국경이랑 똑같죠. 상임위원이 있으니까 연장자보다 상임위원이 더 우선하는 것이고요. 자, 위원회 임기 및 실무부장을 보시면 1번에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는 3년 연임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랑 똑같아? 국경위도 똑같고 또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장도 똑같습니다. 저기 연임할 수 없다. 연임할 수 없다가 국경위 그다음에 경찰인권위 위원장하고 똑같고요. 자, 2번에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하고 여기까지는 국경이랑 똑같아요. 다만 그 뒤가 작용에만 있는 조항입니다. 보궐위원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하는 거 이게 국경이 작용이 똑같은. 다만 작용위에서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으로 남았어. 근데 누군가가 새로 이제 들어와. 그때는 그 잔여 임기를 한 다음에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자, 소관 사무를 보시면 시도 작용의 소관 사무는 6호에 시도 경찰청장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그다음에 그 뒤에 30조 제3 경찰서장 자치형사 사무 수행 평가를 경찰청장에 통보. 제가 지금 뭔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지금 시도 작용위의 소관 사무잖아요. 시도 작용위가 우리 생각에 꼭 시도 경찰청장을 꼭 상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경찰청장을 상대해요. 그래서 시도 작용위 임무에 경찰청장을 주로 상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 시도 작용위가 시도 경찰청하고 대등기관이 아닙니다. 시도 작용위가 시도 경찰청을 주의 감독하는 상급기관이에요. 그래서 시도 작용위가 시도청장을 주로 상대하지 않고 경찰청장을 주로 상대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호에 그 밖에 시도지사, 시도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해서 시도작용위 회의에 붙인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이 시도작용위에서 시도청장이 회의 안건 정도는 붙일 수 있어요. 임시 소집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임시 소집 요구는 할 수 없는데 회의 안건 정도는 붙일 수 있는 것에 시도연사청장이 거기 주체로 들어가고요. 자, 심의 의결을 보겠습니다. 심의 의결.
자, 3번에 시도지사는 시도작용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는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경위에서 시도지사, 국경위에서 장관, 국경위에서 장관이 작용에서는 시도지사인 거죠. 국경위는 행안부 소속이고 작용에는 시도지사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국경위에서 장관의 존재가 시도작용위에서는 여기 시도지사의 존재가 되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제2요구권자고 그 제2요구 사유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 다 좀 넓게끔 해놨습니다. 아까 국경위 사유랑 똑같아요. 넓게 해서 위법이 아닙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자, 다만 사항에 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즉 이제 위법이 나오는 거죠. 위법이.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미리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서 국경위를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경위 행안부 장관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작용에 관련해서는 제의 요구가 있고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장관과 청장의 권한이 거기 또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 즉 두리뭉실하게 해놨는데 장관이나 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제의를 요구하게 하는 거, 거기에는 위법 사유가 들어가 있어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판단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이죠. 자, 5항에 위원장은 제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회의를 소집해서 재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국경위 제의 요구가 며칠 내 장관이 제의 요구할 수 있죠? 10일 내 제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도작용위에서는 이 시도지사가 며칠 내 제의 요구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저 이거 찾느라고 엄청 해봤어. 없어. 그 이유가 장관이나 청장이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며칠 내 이것을 하기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며칠 내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제의 요구를 받으면 7일 이내 재결하게 한다는 똑같습니다. 아까 국경위에서는 10일 이내 제의 요구할 수 있고 제의 요구를 받으면 7일 내 재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도작용위에서는 며칠 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안 나와. 대신 제의를 요구받으면 7일 내 재결해야 한다는 나오죠. 자, 그리고 이 경우 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도작용위 재결 정족수가 바야로 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찬성입니다. 다만 제가 아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여러분 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통상 재과출가거든요. 근데 재과출가인데 안 적으셔도 됩니다. 여기 어딘가는 적혀있고 제가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건 이제 중요한 거니까 좀 몇 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원래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이제 막 읽다가 재과출가로 의결하는 것은 아예 그 읽지도 않아요. 그냥 왜? 그 볼 이유가 뭐 재과출가인데 재과출가가 아닌 것만 숙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과출가가 아닌 것이 소정 3위 출가, 그 다음에 공고 5 출가, 그 다음에 재과 승인보 추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 재과 출가로 의결하는데 그거 아닌 것들이 소정 3위 출가. 이것은 소청심사위원회하고 정규임명심사위원회는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또 공개수배위원회, 경찰 고추심사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요. 그리고 그냥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석 전효수 없이 그냥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승인보 추출, 경찰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보상금심사위원회, 그다음에 추천위원회, 시도작용위 위원 추천위원회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출장심사위원회, 이게 공무구획출장심사위원회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자, 시도작용위 재결 전효수가 이거 뒤집은 거야 이게. 그래서 과반수가 먼저 나오고 뒤에 3분의 2가 나옵니다. 여기서 과반수는 여기 이제 출석이지만 여기는 제적 과반수겠지.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냥 확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소정 3회 출과, 공고 출과, 재과 승인보 추출이 있고 나머지 여기 없는 것들이 또 있어요. 없는 것이 시도작용위 재결 전효수가 이거 뒤집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맨 아래에 운영 등을 보시면 자, 시도작용위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가면 월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된다. 이건 이제 법률이고 대통령령으로 가면 맨 끝에 월 1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된다. 옆에 다만 위원장, 그다음에 위원 2명 이상. 국경위는 임시회의가 위원 3인 이상이잖아요. 근데 시도 자경위는 2인 이상.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의 소집 요건자가 위원 2명 이상. 그다음에 시도지사, 시도청장이 안 들어가죠. 시도청장. 저 국경위에서는 경찰청장이 들어가는데 임시회의 소집 요건자, 자경위에서는 시도청장이 안 들어갑니다. 왜 그래? 시도청장이 자경위에 완전 하급 기관이에요. 그래서 임시회의 소집 요건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서 자, 시도 경찰청하고 경찰서를 보시면 자, 설치에 둘째 줄에 시도에 시도 경찰청을 두고 시도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둡니다. 그러니까 시도 경찰청이 시도 소속으로 돼 있어요. 그냥 소속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꼭 저 일본 경찰 얘기할 때 소활 해놓은 거랑 이게 똑같아요. 대신 경찰서는 또 제대로 왔죠. 시도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두고요. 그 밑에 끝에 시도에 2개 시도 경찰청을 둘 수 있습니다. 경기도 때문에 시도에 2개 이상 시도 경찰청을 둘 수 있고요. 자, 시도 경찰청장을 보시면 1번 중간에 시도청장은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으로 보합니다. 세 개 계급으로. 이게 경찰서장이랑 구조가 똑같아요. 아랫박스에 1번을 보시면 끝에 경찰서장, 경무관, 총경, 경정으로 보합니다. 그래서 시도청장도 3개 계급, 경찰서장도 3개 계급으로 각각 보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시 위로 시도청장으로 와서 2항에 중간에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 자경위와 협의해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장관제청 총리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시도청장 임용 관련해서 경찰청장이 누구랑 협의해? 시도 자경위랑 협의합니다. 국경이랑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자경, 각 시도 자경이랑 협의하는 것이죠. 자, 3항에 시도청장은 국가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 자경위의 지휘감독을 받고 그 아랫줄 끝에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수본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지금 지휘체계가 3원의 지휘체계로 만들어놨어요. 경찰 사무는 크게 2대별해서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로 크게 2대별 해놓고 지휘감독은 3원의 지휘감독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현재 경찰 체계고요. 자, 사항을 보시면 중간에 시도자경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도자경위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시도청장을 지휘 감독합니다. 그래서 시도자경위가 국가경찰위원회하고는 다르죠. 시도자경위는 이 자치경찰 사무를 그다음에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게 만들어놨어요. 국경위는 그냥 견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시도자경위는 지휘 감독 기관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때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시도자경위 위원장이 방방 뜨면 돼, 안 돼? 안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의 의결을 통해서 지휘 감독해야 되지. 시도자경위 위원장이 막 자기가 뭐 시도청장 된 것처럼 막 방방 뜨면 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아래 저 경찰서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래 경찰서에 2번에 경찰서장은 시도청장 지휘 감독을 받아서 관할구역 안에 소관사무를 관장해야 하고요. 자, 3항에 지구대파출소 소속이 경찰서장입니다.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 기준은 밑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국자법에 있는 거예요. 통상 우리 법령의 제정 체계가 이렇게 되거든요.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유임을 하고 대통령령에서는 부령으로 유임을 해요. 통상. 근데 법률에서 조금 사소한 사항은 또 부령으로 유임해 놓은 것도 있어. 근데 이거 그런 사항이 경찰학 전반으로 보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유임을 하지. 그러나 일부 사항이 법률에서 부령으로 유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곳곳에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2가지 정도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복지 부령 뭐냐면 경찰 복지에 관한 사항을 경찰 공무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유임하지 않고 부령에다 유임을 해놨고, 그다음에 지구대파출소 설치 기준을 국자법에서 대통령령이 아니라 부령으로 유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지 불영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사망의 첫 번째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파출소를 두지 않습니까?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까지 소속은 경찰서장입니다. 설치권자는 시도청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짜잘짜잘한 것들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치안센터가 전부 다 설치권자는 시도청장입니다. 소속은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는 경찰서장, 치안센터는 지역경찰 관서장 소속으로 해놨어요. 그러나 설치권자는 무조건 시도청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망 시작할 때 소속이 경찰서장 소속이지만 설치권자 자체는 시도청장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사항에 시도자경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 결과를 누구한테 통보해? 경찰청장한테 통보합니다. 이게 꼭 경찰서장의 평가 결과니까 시도청장한테 꼭 통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도청장은 이 시도자경위의 하급 기관이에요. 시도청장한테는 통보할 것도 없고 경찰청장한테 통보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반영해야 됩니다. 언제 반영해? 인사이동 시킬 때. 총경급, 이 경찰서장이 주로 총경급이잖아요. 경무관 총경, 그다음에 경정 다 이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주로 총경이 경찰서장을 하고 총경의 인사권자가 경찰청장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장이 이 통보를 받으면 인사할 때 그걸 반영해야 합니다. 반영해야 한다. 이것을 반영한다. 강행 규정으로 둬야 시도 작용의 통보 행위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행 규정으로 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끝이고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